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42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이 됐습니다. 제 아내인 지은이는 38살입니다. 우리들은 동갑내기처럼 닮은 구석도 많았고 함께 있는 게 참 편했어요. 결혼 전엔 동료로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점심시간에 자꾸 마주치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어느 날 지은이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저는 소심한 편이라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편이었는데 지은이는 싹싹하고 다정하게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미모라서 저런 여자가 내게 먼저 말도 붙여주고 밥도 함께 먹자고 하다니 처음엔 그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이 그녀를 향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외모만큼이나 이쁘고 다정했으며 성격도 참 좋았어요. 제겐 이만한 이상형도 없을 만큼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데 마치 그 모습은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런 여자와 사귀게 된 것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녀와의 교제는 늘 행복했습니다. 사귀게 되고 1년쯤 뒤에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제의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다만 장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유난히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딸 가진 부모라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와줬고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본 순간 그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결혼 생활 초반에도 참 좋았습니다. 다툼도 별로 없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기에 참 행복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고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를 셋 정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견에 따랐어요. 조금만 더 신혼생활을 갖는 게 좋지 않겠어?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는 아이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산부인과도 안 가려고 했고요.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불임이야? 아니, 그냥 임신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늦어지면 힘들어질까 봐 그래. 지은이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그냥 아직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더 열심히 아내를 살뜰히 잘 챙겼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녔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였고 갑작스럽게 미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연차를 이틀간 쓰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한가하게 평일 휴가를 지내고 싶었어요. 그날은 반차를 쓰고 일찍 집으로 귀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란 기분으로 초콜릿 하나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좋았거든요. 현관 앞에 서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아주 작고 앳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의아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아래 낯선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 신발이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내 아이스크림 잊지 않았지? 내가 중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소파 뒤에서 일어나서
문 쪽을 바라보던 한 어린 남자애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얘, 넌 누구니? 그러자 그 어린 남자애가 우물쭈물 하더니 그랬어요. 이 주빈이요. 엄마는 어디에 있니? 저는 그저 이웃집 아이가 놀러 온 줄 알았어요. 내가 낯설어서 그런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길래 다시 물었습니다. 네 집은 어디야? 너 어디에 사니? 그러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뭐? 여기가 네 집이야? 아닌데. 여긴 아저씨 집이야. 네 엄마는 누구니? 그러자 벽에 걸려있는 나와 아내의 웨딩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아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여기 이 아줌마가 네 엄마야?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때 비번 누르는 소리가 나자 그 어린 남자애가 문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엄마! 엄마! 라고 부르면서 들어오는 아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잠깐 마트에 다녀온 모양인지 장바구니에 식품을 가득 안고 들어왔는데 그 어린 남자애를 진짜 엄마처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 어린애가 아내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답하길 응, 준이야, 사왔어. 라고 하면서 그 남자 어린애를 꼭 껴안아 주는 것이 진짜 모자지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생소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은 아주 복잡한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기야, 그 애가 왜 자기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누구예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응,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야? 올 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냥 쉬고 싶어서 연차 내고 왔어. 그 애는 누구야? 내가 재차 묻자 그랬습니다. 기다려봐. 우리 준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얘기할게. 어디로 데려다 준다는 건데? 누군데 나한테 말을 못해? 그래도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아이 물건을 부산스럽게 챙기더니 얼른 그 남자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아내의 숨겨둔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아이가 아내를 무슨 연유로 엄마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나가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미안해. 준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한두 시간쯤이 지나서야 아내가 돌아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야. 진우 씨 미안해.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진짜야? 응, 너한테 말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우 씨를 만나기 전 23때 그때 정말 어리고 무서웠어. 애 아빠는 임신을 했다는 말에 연락을 끊어버렸어. 할 수 없이 나 혼자 낳았는데 불쌍한 아이야. 아빠 사랑도 못 받아보고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으니까. 엄마가 키웠어. 그래, 당신한테 말해야 했는데 당신이 나 떠날까봐 말할 수 없었어. 아이 아빠는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아니, 내가 임신한 이후로는 완전 연락을 끊었어. 그 인간은 아빠도 아니야. 준이 때문에 얘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였어? 응, 조금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거야. 언제까지 내게 숨길 생각이었어?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또 숨긴 건 없어? 없어. 아까 보니까 준이가 너를 굉장히 따르던 눈치던데 이젠 맘 놓고 준이와 함께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이혼을 해줄 테니까 준이랑 잘 살아. 나는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둘이 잘 살아. 하지만 아내는 미리 말을 못한 걸 후회한다면서 원하는 대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테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일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나를 속이고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부부 사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이 될까 싶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지은아, 아이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나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용서가 안 돼. 라고 말하고 저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티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고들 하죠.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아내를, 장인어른을, 장모님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모두가 입을 맞춰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란 법이 또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감정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나란 인간 자체를 가볍게 여긴 행위였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겨두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홀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에 쌓이고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묻어두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우리 사이의 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이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 반달같이 웃는 눈이 참 따뜻했어.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의심해 본 적 없었어. 아이 이야기로 의견이 갈릴 때도 그저 네가 준비되지 않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된다고 믿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너 혼자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너의 아들 준이, 그 아이의 존재보다 더 충격적인 건 네가 그리고 네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나를 철저히 속여왔다는 사실이야. 그 세월이 7년이야.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실수는 숨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야. 우린 부부였잖아.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도 나누는 사이여야 했잖아. 그런데 너는 그 중엔 진실을 혼자 감추고 결혼을 결정했고 아이를 갖자고 말하는 나를 차가운 거짓말로 피해왔어. 너는 나에게 사랑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지. 맞아. 그래서 지금 사랑이 남아있어도 신뢰가 무너진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는 거야. 지은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거짓의 집에는 더는 머물 수 없어. 이제 준이 함께 네가 원하던 진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래.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일원이 될 수 없어. 이혼 서류는 정리해서 보낼게. 긴 시간이었고 가끔은 정말 행복했기에 그만큼 더 아픈 이별이야. 그래도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잘 살아. 진심이야. 진우. 내가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바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결정하셨을까요? 사랑과 신뢰 사이, 어디까지가 용서일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